병은 늘 조용히 시작됩니다. 양치를 하루 5번 해도 잇몸은 천천히 무너집니다. 남건우 박사입니다. 노인의학만 35년째 진료하고 있습니다. 거울 속 피 묻은 칫솔을 보며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두면 언젠가 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며칠 전 외래에서 한 어르신을 진료했습니다. 나이는 80 가까우셨고 하루에 5번씩 양치하신다고 하셨어요. 치약도 최고급이고 가글도 절대 빼먹지 않으신다고요. 그런데 잇몸은 붓고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양치만 잘하면 잇몸은 건강할 거야라고 믿고 계셨나요? 하지만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8명이 잇몸병을 앓고 있습니다. 모두 양치를 안 한 걸까요? 아닙니다. 저 역시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양치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거요. 피가 나는 잇몸, 붓고 시린 입안,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기엔 너무 많은 신호들이 쌓여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에서도 잘 말해주지 않는 잇몸병의 초기 징후와 진짜 원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치할 때 피가 난 적이 있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세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거니 했습니다. 잇몸이 자꾸 붓고 피가 나는 것도, 치아가 흔들리는 것도 누구나 겪는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건우 박사입니다. 노인의학만 35년째 진료하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환자와 마주하면서 제가 분명히 깨달은 사실 하나는 이것입니다. 잇몸병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늦지 않게만 알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치과 의사들처럼 조언했습니다. 하루 3번 이상 양치하시고 치실과 각을 꼭 사용하시고 스케일링도 정기적으로 받으시라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하신 분들이 6달 후 다시 내원하셨을 때 잇몸은 여전히 피가 나고 붓기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작은 통증 하나에도 불안해지지요. 괜히 병원 가는 것도 겁나고 자식들한테는 말도 못하겠고 하지만 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병이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질문을 바꿨습니다. 약을 얼마나 드시는지보다 식사 시간 뒤에 무슨 습관이 있으신지. 그러던 어느 날 72세 할머님 한 분이 내원하셨어요. 손자가 사다준 치간 칫솔을 받았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그냥 서랍에 넣어두셨다고요. 제가 옆에 앉아 사용법을 천천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다시 찾아오신 할머님의 잇몸은 20년 가까이 피가 멈추지 않던 그 상태에서 말끔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양치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숨은 원인이 있다는 거요. 치아 사이, 그 좁은 틈에 숨어있는 세균들이 잇몸을 천천히,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세균들은 칫솔로는 닿을 수 없는 곳에 숨어있다는 사실도요. 잇몸병은 충치처럼 금방 아프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잇몸뼈가 내려앉고 치아가 빠져나갈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병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지요.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 잇몸 염증이 입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뇨, 치매, 심혈관 질환, 류마티스, 골다공증까지 전신에 영향을 줍니다. 잇몸을 지키면 온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쩐지 내 이야기 같다 싶으시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땐 그냥 피곤한 줄만 알았어요. 쉬면 괜찮겠지 싶었죠.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잇몸뼈가 심하게 녹아 있었거든요. 특히 어금니 주변은 뼈가 절반 이상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수년 동안 잇몸병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꼬박꼬박 양치를 하셨고 좋은 치약도 쓰셨다고 하더군요. 가글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치아 사이, 특히 어금니 사이의 관리에는 한 번도 신경을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당뇨가 있으면 잇몸병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계셨던 거죠. 또 한 분, 59세 이정자 씨는 전업주부셨습니다. 몇 년 전부터 잇몸이 욱신거리고 붓는 증상이 반복되었는데 병원 가는 게 무섭다고 하시면서 약국에서 가글만 사서 쓰셨다고 했어요. 가글을 하면 잠깐은 시원해지니까 괜찮아지는 줄 알았다고요. 하지만 2년 후 다시 오셨을 때는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앞니 2개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잇몸뼈가 거의 다 녹아 치아를 지탱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 2개의 치아는 뽑아야 했고 임플란트까지 받으셔야 했죠. 비용만 해도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정자 씨가 가장 후회하신 건 그거였어요. 진작 치과에 가서 정확한 관리법을 배웠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라고요. 가글만으로는 절대 잇몸병을 막을 수 없습니다. 73세 정용우 씨는 퇴직 공무원이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소리가 샌다고 하시면서 오셨어요. 거울을 보니 앞니가 앞으로 튀어나온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평소에 앞니만 신경 써서 열심히 닦으셨다고 했지만 어금니 쪽은 별로 관리하지 않으셨더군요. 검사해보니 어금니 잇몸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금니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앞니가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밀려나온 거였죠. 그제야 용우 씨는 알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금니 뒤쪽이 이렇게 중요한 줄은 몰랐습니다. 라고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양치는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치아 사이, 특히 어금니 사이의 관리에는 손이 닿지 않았던 겁니다. 칫솔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그 좁은 틈새에서 세균들이 조용히 번식하고 천천히 잇몸을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잇몸 염증이 무서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입 안에 있던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은 2배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몸이 이렇게 예민해졌는 줄은. 예전엔 약도 대충 먹었잖아요. 요즘은 조금만 틀려도 큰일이 나더라고요. 평생 건강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참 억울했어요. 예전엔 그냥 넘기던 증상도 요즘은 다 병이라더군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몸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싶어서요. 이런 이야기는 어디 가서 듣기도 어렵죠. 도움이 되신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챙겨보셔도 좋겠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앞니가 흔들리고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늘 꼼꼼히 양치하시고 치약도 좋은 걸 쓰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조용히 다가오는 몸의 경고는 그렇게 단정하게 살아온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오더군요. 남건우 박사입니다. 노인의학만 35년째 진료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이쯤 되면 조금만 놓쳐도 크게 돌아오더군요. 저도 환자분들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지나치기 쉬운 징후들이 있더라고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지고 임신 중인 여성이라면 조산 위험이 7배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는 수십만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하나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양치 전에 치간 칫솔을 제대로 사용하는 분들은 정말로 잇몸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치실이나 가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제품들은 부작용이 생기기도 쉽고 생각보다 효율이 낮습니다. 많은 분들이 잇몸병은 평생 달고 살아야 하는 병이라고들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오늘 바꾼 습관 하나가 평생의 잇몸을 지켜줄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을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62세 노상필 씨는 택시 운전을 하셨습니다. 밤낮 없이 바쁘게 다니시느라 칫솔질도 늘 급하게 하셨죠. 3달마다 스케일링을 받으러 오셨는데 매번 잇몸에서 피가 철철 났습니다. 상필 씨는 속상해하셨습니다. 나는 양치도 안 거르는데 왜 자꾸 이럴까요? 그래서 제가 양치 전에 치간 칫솔을 써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피가 더 많이 나서 겁이 나셨지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피가 난다는 건 그 자리에 염증이 있다는 뜻이고 그럴수록 더 부드럽게라도 계속 해보셔야 한다고요. 3개월 후 상필 씨가 다시 오셨습니다. 그날의 그 표정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피가 거의 나지 않았고 스케일링을 받아도 부끄럽지 않다고 웃으시더군요. 이제는 피 안 나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55세 박은영 씨는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커피 향에 늘 둘러싸여 있다 보니 입냄새가 걱정돼 매일 가글을 쓰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잇몸은 점점 더 붓고 시리기까지 하다며 찾아오셨습니다. 입안을 들여다보니 오히려 그 가글이 문제였습니다. 시중의 가글은 알코올이나 강한 화학 성분이 들어있어서 매일 쓰면 오히려 잇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영 씨께도 치간 칫솔을 추천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이렇게 작은 솔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하시면서요. 하지만 한 달 후 다시 오셨을 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하루 2번, 1분씩만 치간 칫솔을 써도 잇몸이 더 이상 붓거나 시리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늘 잘 챙기던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작은 습관 하나 때문에 잇몸이 무너졌고 결국 큰 병으로 이어졌습니다. 늦게 알면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오기 전에 조용히 몸의 신호를 알아채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셨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진료하며 똑같은 후회를 반복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건강을 열심히 챙겨오신 분들이 오히려 더 좌절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70세 최만석 씨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치아 몇 개만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잇몸이 너무 많이 무너져 있어서 결국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해야 했고 예상 비용만 2천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만석 씨는 절망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며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남은 치아라도 끝까지 살려보자고요. 치간칫솔 사용하는 법을 하나하나 직접 알려드렸고 식습관도 함께 조정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로 만석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치간칫솔을 사용하셨습니다. 딱딱한 음식은 피하고 식후 습관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6달이 지났을 때 다시 만난 만석 씨의 잇몸은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뽑아야 한다고 했던 치아들이 다시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고 잇몸 색깔도 건강한 분홍빛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때 만석 씨가 조용히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남은 치아라도 꼭 지켜내겠습니다. 이제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치간칫솔 하나만 제대로 써도 잇몸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70세, 80세라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라도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치실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치실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치아 사이가 너무 좁으면 아예 들어가지도 않고 반대로 너무 넓으면 오히려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죠. 무엇보다 사용법이 복잡해서 정확하게 사용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치간칫솔은 다릅니다. 자기 사이즈만 잘 맞추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효과도 훨씬 좋습니다. 치아 사이 음식물 제거뿐 아니라 잇몸 마사지 효과까지 있어서 훨씬 더 근본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디서든 쉽게 듣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제가 아끼는 환자에게 전하듯 지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나이에도 올바른 선택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니까요. 이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조용히 이 채널을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건 아마 당신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평생 건강을 지켜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잇몸이 붓고 피가 나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염증이 깊게 퍼져 있었고 그동안 좋다고 믿고 써오신 습관들이 오히려 병을 키우고 있었던 거죠. 남건우 박사입니다. 노인의학만 35년째 진료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아프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렇게 됐지? 하며 자책하시죠. 그런데요,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치간칫솔을 언제 써야 하는지도, 어떤 가글이 오히려 독이 되는지도, 누구도 조용히 짚어주지 않았던 겁니다. 치간칫솔은 반드시 양치 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양치 후에 사용하시는데 그러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양치 전에 치간칫솔로 치아 사이를 먼저 비워내야 치약에 좋은 성분이 구석구석 스며들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가글 대신 소금물을 사용해 보세요. 약국에서 파는 가글에는 클로르헥시딘 같은 강한 화학 성분이 들어있어 2주 이상 사용하면 치아 착색, 미각 저하 같은 부작용이 생깁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겐 더 민감하죠.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가글은 0.9% 소금물입니다. 물 100ml에 소금 0.9g, 즉 밥숟가락으로 살짝 뜬 정도만 넣으면 됩니다. 하루 2번, 30초만 입안을 헹구면 세균 억제와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음식입니다. 음식이 곧 잇몸의 적일 수도 있습니다. 바삭한 과자, 질긴 육류, 마른 오징어, 견과류 같은 음식들은 잇몸을 자극하고 상처를 낼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는 육포나 마른 오징어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한번 잇몸에 상처가 나면 그 틈으로 세균이 침투해 염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대신 차가운 오이나 당근 스틱처럼 입안을 자극 없이 청소해주는 간식을 추천드립니다. 아삭한 식감은 탈 분비를 도와 입안을 청결하게 유지해주고 가볍게 씹는 자극도 잇몸 건강에 좋습니다.
네 번째는 올바른 양치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치를 세게 해야 깨끗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그게 잇몸을 상하게 만듭니다. 칫솔은 연필 쥐듯이 가볍게 잡고 칫솔모를 잇몸과 치아 사이에 45도 각도로 대서 작은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움직이세요. 한 부위당 10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혀 밑이나 어금니 뒤쪽처럼 잘 안 보이는 구역은 의식적으로 더 신경 써서 닦아야 합니다. 그곳들이 세균이 가장 쉽게 숨어드는 자리거든요. 칫솔은 3개월에 한 번씩 꼭 바꾸셔야 하고 감기나 구내염을 앓으신 후에도 새 칫솔로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쓰고 계신 칫솔은 어떤가요? 칫솔모가 너무 딱딱하면 잇몸을 쉽게 다치게 됩니다. 부드러운 칫솔을 선택하시고 전동 칫솔을 사용하신다면 압력 조절도 반드시 신경 써주세요. 혹시 매일 가글을 쓰고 계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소금물로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훨씬 안전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용히 지켜보셔도 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22년간 잇몸만 들여다보며 가장 깊이 깨달은 단 하나의 진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잇몸병은 칫솔질만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가글이나 치실도 만능은 아닙니다. 단 1분, 양치 전에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염증과 피나는 잇몸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그 사실을 몸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들으시고 나면 분명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피가 조금 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단 일주일만 참고 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잇몸이 단단해지고 피가 멈추고 입냄새도 줄어들 겁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70세, 80세라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치아 하나의 소중함이 더 절실하니까요. 치아를 잃으면 삶의 질이 뚝 떨어집니다.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대화할 때도 자신감이 줄어들고요. 제가 예전에 뵌 83세 할머님이 생각납니다. 치아가 3개밖에 남지 않으셔서 거의 포기하고 계셨어요. 그분께 치간 칫솔 사용법과 간단한 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1년쯤 지나 다시 오셨을 때 남은 치아들이 더 단단해졌고 잇몸도 건강하게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죠. 이제야 제대로 된 걸 알았네요. 왜 진작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 말씀이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더 일찍 알려드리지 못했을까요? 병원에서는 늘 복잡한 치료만 강조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예방법은 소홀히 다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양치하기 전에 조용히 치간 칫솔 하나 꺼내서 치아 사이를 닦아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해도 며칠만 지나면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잇몸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께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라며 포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만 알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며 이런 단순하지만 중요한 건강 습관을 전해드릴 겁니다. 복잡한 치료보다 저는 언제나 예방이 먼저라고 믿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치간 칫솔 하나로 그 하나의 변화가 여러분의 잇몸을 지켜주고 더 나아가 온몸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용히 지켜보셔도 됩니다. 혹시 떠오르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전해주세요. 말없이 아프신 분들에게 그저 하나의 손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평생 건강한 치아와 잇몸으로 맛있는 음식을 즐기시고 언제 어디서든 활짝 웃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스스로를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